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기술주랑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 관해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뉴스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가부터 보고 갈게요. 이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이나 전기차가 잘 가다가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중국장이 급락을 하면서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항생테크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맨날 주식이란 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인데 뭐 이렇게 질질 빼면은 진짜 힘들기도 하겠죠. 옛날에 작년에 지금 보면은요. 몇 개월 빼다가 살짝 올렸다가 또 몇 개월 또 고생시키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몇 개월 이렇게 고생시키다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저는 분할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ETF를 투자하는데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그런 게 뭐냐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요 수익을 얻으시면 되니까 분할로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중국에서 발전 고위 포럼이라고 해서 이걸 개막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재용 회장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초대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삼성을 이제 또 높게 보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초청받아서 간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은요. 뭐 블랙스톤 회장, 그다음에 팀 쿡 애플 CEO 아시죠? 그다음에 아람코 회장, 퀄컴 CEO, 그다음에 폭탄 브로드컴 CEO, 그다음에 BMW 회장 올리버 칩세 이분들이 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역시나 중국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진 회장 있잖아요. 샤오미 제가 좋아하는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랑도 이재용 회장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한번 이거 보면은 인생지사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이거 보세요. 레이진 회장이 예전에 2015년 때는요. 삼성 아몰레드 이 납품 중단된 레이진이 수차례 한국에 방문해 패널 공급을 사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의 이런 품을 납품하던 이런 회사였거든요, 샤오미가.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렇게 조금 단순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자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는 뭐 SU7이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전기차까지 만들어내고 그거를 지금 200,000 대가 초과됐죠. 1년 정도 돼서 200,000 대를 팔아버리는 전기차 회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샤오미의 이 성장은 엄청나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눈부시거든요. 샤오미라는 이 회사가 좀 보면 볼수록 진짜 대단하다. 이 레이지나라는 회장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기업을 전기차까지 생산하고 이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이나 전자장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어 패널 뭐 이런 거에 거의 뭐 독보적인 1위 업체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이런 성장은 진짜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서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노력을 했으니까 잘 됐겠죠. 그래서 샤오미의 이런 성장이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뭐 지금 뭐 보면은 뭐 예상 못한 충격 대비해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자신감을 내보인 중국. 아니 미국이 관세를 해 봤자 이제는 중국한테는 저는 거의 안 통한다고 봅니다. 왜냐? 그전에 이미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마저 봐서 미중 무역 전쟁을 마저 봐서 이제는 내공이 쌓였고요. 이제 미국 비중을 많이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을 굳이 안 하더라도 누가 더 피해를 볼까요? 중국은 다른 브릭스나 아니면은 글로벌 사우스 이쪽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대응책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야 박사학위 땄는데 월 200만 원 못 참고 한국 떠납니다. 이공계생이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참 무섭다 무서워. 참 우리나라의 이공계 이 기피 현상, 이공계 이런 천시 현상이 점점 더 이 지금 보세요. 레이진이랑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랑 10년 만에 이 입지가
바뀐 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 입지가 바뀌었을까요? 그건 다 역시나 공대를 우선시했던 중국이냐 아니면 의대를 우선시했던 우리나라냐, 참 그게 결과로 다 나오는 거겠죠.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중국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미국 수출 제한 검토, 뭐 현실성 있나? 뭐 현실성 안 써도 되니까 뭐 상관없다. 뭐 중국은 이런 입장이라서 별로 현실성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역 정치와 반대. 그래서 중국한테 이렇게 지금 뭐 무역 이런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상원의원이 또 만나서 한쪽에서는 뭐 "미국이 달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스티브 데니스 공화당 상원의원을 또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중국을 뭐 제재하겠다.' 이런 걸 좀 제대로 박사님들이나 이 경제 박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기자님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이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도 예전 구닥다리 이 패권 이런 질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그걸 그렇게 똑같이 해석한다는 거 보고 저는 요즘 많이 놀랐고요. 그다음에 또 뭐 보시면은요. 지커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상표 등록을 완료하며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지커는 모회사 지리홀딩스 그룹 있잖아요. 17일 날 한국에서 지커 상표를 등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리그룹도 지커 SUV 모델 7X 있잖아요. 7X라고 하나? 이거를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커가 이제는 한국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커는 진짜 좀 뭐라고 해야죠? 아토3의 비아디보다 훨씬 더 고급 모델이거든요. 이게 나온다고 하면요. 한국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인기를 많이 끌 것이다. 하지만 아마 인천항에 또 우리나라 현경부와 현토부에서 받아 놓으시겠죠. 국토부랑 환경부에서 뭐 이상한 제재를 하면서 또 아마도 인천 항구에 아마 정박하게 놔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뭐 비아디 아토3 차량도 인천 항구에 계속 지금 정체돼서 승인을 안 내줘서 거기에 계속 적재돼 있다고 하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안간 힘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참 보면서 '대단하다 한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정말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배터리나 전기차로 이길 수 없는 게 중국 코발트, 리튬, 니켈 이 중요 광물 있잖아요. 전략 비축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중국이 코발트랑 리튬이나 니켈, 구리 중요 광물들을 정제까지 거의 얘네들이 기술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이죠. 막 90% 하는 것도 있고 96% 이렇게 독점을 하는 이런 배터리 이런 주요 원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거를 과연 따라갈 수가 있을까? 탈중국을 한다고 이런 호소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못합니다. 이거 매번 말씀드렸는데 탈중국 절대 못하고요. 이번에 뭐 2차 전지 기업도 지금 상장 폐지된다고 하더만.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사기판이다. 그거 믿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갖고 지금 다 사기판인데 이 폰지 사기 다 끝났죠. 45,000원에 폰지 다 끝내고 지금 13,000원 이렇게까지 빠졌다 15,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 폰지 사기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저를 욕했죠. "왜 이거를 투자 안 하고 왜 우리의 대머리 아저씨를 왜 욕하냐." 이렇게 광신도들이 저를 욕했는데 결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신이 생각을 안 하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따라가시면은 그 결과는 여러분들 참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전기차 캐즘이라고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중국에서는 캐즘 같은 게 없고요. CATL은 지금 5조 원 배당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배터리는 CATL의 순이익, 한국 3 사를 합쳐봤자 CATL의 순이익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CATL에 더 많이 저는 밀릴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배터리 1 위, 전 세계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미래는 아주 암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때 그냥 하셔라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안 삽니다. 저라면 안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 얘기를 또 해 드릴게요. 근데
오른다고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제가 좀 안 좋은 얘기 그다음에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 버리면 조회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참 웃겨요. 그러니까 유튜브란 게 여러분들이 정보용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게 좋다는 내용만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쓴소리들은 안 들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그런데 존 버나드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존 버나드는 진짜 자기가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 보고 그래도 뭐 허접한 이런 자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생각을 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투자 철학이 비슷하니까 저의 유튜브를 꾸준히 봐 주시겠죠. 그래서 믿어 주시고 같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가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팀 쿡이 왔잖아요. 이 아저씨는 맨날 오는 것 같아. 이 핸드폰 파는 아저씨는 맨날 뭐 껐듯하면 중국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팀 쿡이 80개 다국적 기업들 CEO 중에 대부분이 미국인이다. 그래서 팀 쿡도 그렇고 중국을 제재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죠. 브로드컴, 퀄컴 그다음에 애플 뭐 이런 데가 많이 오고요. 팀 쿡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의 노동력 5%만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애플과 다른 기업들이 아직도 숙련된 근로자가 풍부한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팀 쿡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말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 제조업, 매뉴팩처링 제조업의 지금 부상 지금 중국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EU나 유럽이나 뭐 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떨어지고 그 자리를 중국이 다 차지하면서 전체 제조업의 뭐 33%전 세계 제조업의 33%를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죄송합니다. 미국의 이 제조업 GDP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조업이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죠. 제조업 이 숙련된 노동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 미국은 돈놀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돈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 빚잔치를 하고 돈놀이를 하면서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해서 달러를 발행해서 그렇게 편히 금융 산업화가 돼서 그렇게 먹고 사니까 굳이 이렇게 땀 흘려서 돈 벌 필요가 없죠. 그냥 달러만 찍어서 이렇게 팔면은 그냥 돈이 벌리니까 그렇게 쉽게 이렇게 꿀을 빨다가 이제 점점 그 달러의 위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또 영상 올릴 때 그런데요. 이게 예전에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있잖아요. 미국에 지금 했던 이 달러 주식 통화를 이용해서 달러를 무한 찍어내서 이게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멸망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냐면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 그러니까 로마 화폐에 들어가는 금이 있어요. 금화라고 하죠. 우리가 동그란 금화 동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나 다른 거를 많이 넣고요. 금의 비율을 계속 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적 완화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화폐를 늘려가면서 통화 발행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몰락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몰락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고 돈놀이만 지금 계속하고 있고 쉽게 돈만 벌려고 하고 쉽게 살려고 하니까 과연 누가 미국에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할까? 그래서 팀 쿡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조업이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테슬라 전기차도 모두 지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엔지니어와 근로자도 모두 중국인입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중국의 우호적이다. 그리고 그의 엄마 메이 머스크는 사실상 중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 52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반도체 제조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 팹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운영자 이런 노동자들이 없다 이거죠.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원전 기술도 원천 기술 뭐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전을 지어서 운영할 미국에 노동자가 없다니까요. 원전 기술도 우리나라가 더 뛰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 뭐 히토리 광물을 러시아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캔다 하는데 그 캐는 노동자와 기술이나 이런 숙련된 노동자가 미국엔 없다니까요. 그거 다 결국에는 중국이 다 하청을 맡아서 다 가져갈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뭐 미국을
뭐 "마가라고 해서 다시 또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관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제조업 부활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국내 이런 유튜브에서 박사들이 절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까지는 해 주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뭐 약달러를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국내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을 과연 키울 수 있을까 키울 수 없을까 이거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해 드리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쿡 아까 이렇게 지금 애플이랑 왔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데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왔다고 하거든요. 팀쿡은 온 이유가 아직도 중국에서 애플은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와야겠죠. 애플에서는 많이 지금 중국에서 이런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왜 안 왔을까? 이 왜 안 왔냐면 중국에서 이제는 하모니 OS가 대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웨이의 하모니 OS가 대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안 왔습니다. 윈도우가 이제는 아마 대체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니 OS 넥스트는 단순한 iOS 경쟁자가 아니라 윈도우의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는 중국이 많이 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ASML 네덜란드의 ASML은 마침내 용기를 냈다. 이거 제가 예전에 그 EUV 장비 해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극자외선 EUV 포토 리소그래피 이 장비의 세계 유일한 공급 업체가 ASML인데 이게 지금 25년에 베이징에 재사용 및 수리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새로운 시스템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된 장비를 재생 및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두 나라 모두 칩 제조 기술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미국이 지금 뭐 수출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의 의사와 반하게 그냥 우리는 베이징에 이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짓겠다 해서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해 드려야겠죠. 샤오펑이 G6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유출된 이런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판매량이 도매 판매량 나왔는데요. 역시나 비아디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 그다음에 울링 뭐 이렇게 많이 팔리고 테슬라는 4 등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 월 축적 데이터를 보면은요. 비아디가 여전히 1 등이고요. 그다음에 2 위가 테슬라 그다음에 갤럭시, 울링 뭐 그다음에 샤오펑, 샤오미 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은 3만 대 이상 팔고요. 달마다 그다음에 샤오미는 2만 대 이상 팔고 있네요. 아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 볼까요? 지금 하웨이 럭시드는 한 5,400대 팔고 있네요. 하웨이의 럭시드는 이렇게 팔고 있다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 정도 팔고 있다는 거 보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이 X9 있거든요. 이 큰 차인데 이게 태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량 배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및 뭐 중국의 마카오에서도 공식 출시가 됐다고 하고요. 샤오펑의 지금 G6와 G9은 시장에 출시됐다고 합니다. 샤오펑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샤오펑이 요즘 잘 팔고 잘하고 있긴 하지만 신차도 많이 내놔서 지금 상황이 좋긴 하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서 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쪼금 저는 무섭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쪼금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비아디의 덴자 D9은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출시가 돼서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덴자 N9 이게 지금 42도 경사를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대단한 일인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중국 시장에서 이 포르쉐의 판매 실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였던 포르쉐나 아니면 벤츠, 아우디가 중국에서 이제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전기차 특히나. 그래서 도시별 관점을 봤을 때 일선 도시 및 새로운 일선 도시의 포르쉐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를 했고요. 2선, 3선 이 도시의 소매 판매에서는 3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감소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감소를 했다. 그리고 4선, 5선 도시에는 뭐 49%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 지금 24년 중국 시장의 포르쉐 SUV 리테일 판매량도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주요 모델인 카이엔은 25% 감소를 했다. 쭉 나와 있네요. 세단 리테일은 31% 감소했고요. 스포츠카 뭐 718과 911 있잖아요. 이것도 26%, 42%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카이엔, 마칸, 파나메라, 타이칸, 네, 포르쉐 718, 911 이렇게 지금 다 감소를 했다. 포르쉐가 이제는 점점 중국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포르쉐가 갖고 있는 이 경쟁력이 다들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샤오미의 SU7 울트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위의 아이토 M9 이런 게 나오면서 점점 더 포르쉐가 갖고 있는 이런 뭐 헤게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장점이 하나도 이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의 M9이 강력한 제품 역량 때문에 소매 시장에서 포르쉐 카이엔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다. 지금 보면은요. 아이토의 M9 하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포르쉐를 앞지르고 있죠. 포르쉐의 이런 생산이 뭐라고 하죠? 판매량을 이제는 하위 아이토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요. 50만 위안 이상 세그먼트에서 포르쉐는 1선 그다음에 신일선 도시의 점유율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3년에 9.8에서 25년에 8.5로 떨어졌고요. 2선, 3선 도시에서는 8.1에서 7.1로 감소했다. 이는 하웨이 아이토의 부상이 포르쉐를 포함한 고급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하웨이 아이토가 올라오면서 아이토가 1 등을 했습니다. 일선 도시에서 친일선 도시랑 일선 도시에서 지금 하웨이 아이토가 이제는 1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벤츠, BMW, 그다음 포르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벤츠, BMW도 판매량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24년에 2선, 3선 도시에서도 아이토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벤츠, BMW 이런 판매량들이 다 줄어들었다. 포르쉐도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점점 더 이제 중국의 이런 매서운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점점 이제 독일의 비싼 차들이죠. 아마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고 철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포르쉐 지금 중국 소매 판매량은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를 해서 24년에는 32%더 감소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여파 때문에 샤오미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이제 20만 대가 넘었다고 하는데 매달 이제는 2만 대 이상 팔리고 있고요. 올해에는 35만 대를 팔 거라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는 지금 베이징에 샤오미 3단계 공장으로 의심되는 토지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2 헥타르에 걸쳐 있다고 하거든요. 건물의 최대 건물 높이는 60m, 녹지율은 15%. 샤오미는 현재 최대 월 생산량 약 25,000 대인 단일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업이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이 용량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샤오미는 올해 안에 가동될 예정인 2 단계 공장을 늘리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완전 가동되면은 국내 주문 잔여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샤오미의 이런 전기차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샤오펑의 요즘 신차 나오는 수준을 한번 봐 드릴게요. G6랑 G9 나오는데요. OC 충전이 되고요. AI 배터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쭉 보시고요. 주행거리 뭐 10분 충전에 450km 주행거리 갈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30도 극한 추위에서도 한 15분 20초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청 추울 때도 충전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새로운 차에 퓨어링 AI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게 829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엔드 투 엔드 기능을 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능이 다 되고 있고요. 셋시도 지금 2억 위안의 이 R&D 투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댐핑 밸브 시스템, 서스펜션 마운트, 부스잉 뭐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어서 덜렁거림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부드럽게 이 도로를 갈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의 G6는 시트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있고 환기랑 마사지가 기본으로 되고 이런 기능이 된다고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G6가 7분 만에 5,000대 이상 주문이 받았고요. G9이 45분 만에 3,000 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에 여기 있잖아요. 전 브랜드의 AI 스마트 음성의 딥시크 풀 버전이
정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 라인업에 공식적으로 이 딥시크 R1 R1 죄송합니다. R1 대형 모델로 구동되는 비아디 차량은 고급 추론 기능을 활용하여 모호한 명령과 잠재적인 사용자 요구를 정확하게 디코딩하여 매우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려운 소리 같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딥시크로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딥시크가요, 여러분들. 딥시크가 자율주행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다 각자 브랜드의 이런 기술력을 하는 거고요. 딥시크는 뭐냐? 이 음성 명령 있잖아요. 주말에 어디로 놀러 갈지 심층 분석해서 계획 좀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말에 어디로 놀러 갈까? 맛집 뭐 몇 개 있지? 맛집 좀 얘기해줘. 서울의 맛집 뭐 몇 개, 서울의 강남의 맛집, 뭐 파스타 맛집 그쪽이 몇 개 있고 어디 어디 추천을 해봐. 그러면 여기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져가면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는 게 딥시크의 기능이고요. 자율주행은 각자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고 딥시크는 여기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처리를 해주는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 언어를 처리를 해주는 이런 AI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딥시크가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 이런 우리가 애매모호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야 지금 뭐 우울한데 좀 빈대떡 먹고 싶다. 빈대떡 파는 요즘 여기에서 가까운데 집이 있냐?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한번 추천을 해줘 봐 하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추천을 해 주고 자율주행으로 갈까 물어보면 자율주행으로 가자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딥시크의 엄청난 기술이다. 그래서 딥시크의 무서움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제가 유튜브를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이런 박사님들도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존버만 아는 건가?' 이 딥시크가 무서운 게 오픈 소스로 풀리다 보니까요. 바이두나 텐센트나 샤오미나 하웨이나 비아디나 다 갖다 씁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오픈 AI는 먼저 개발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1 등을 하려고 자기들이 대가리가 되려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뭐 그록 AI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나오고 제미나이도 나오고 서로 나오면 뭐해. 모래알이잖아요. 서로 협력을 해서 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내가 먼저 좋아해. 내가 좋아해." 이렇게 하다가 말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AI 개발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팀 스포츠 같아요. 축구예요, 축구. 서로 공격을 하려고 하면요. 수비를 아무도 안 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골을 먹고 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는 데가 아마 중국인 것 같다. 이거를 뭐 또 중국뽕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진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비아디의 지능형 운전 주문이 지금 최근 피드백을 보면요. 현재 상태는 딜러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오래된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든지 어떤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쟁은 지리가 이제 또 새로운 이런 주행 지능형 주행을 또 내놨죠. 얘네들도 뭐 여러 가지 단계로 지능형 주행을 내놓고 "가격은 업그레이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이제는 진검승부입니다. 테슬라의 FSD냐 아니면은 지커의 자율주행이냐 비아디의 자율주행이냐 하웨이의 자율주행이냐 이제 진짜 진검승부일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을 원래는 테슬라에서는 이 FSD라고 해서 매달 이렇게 구독료를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이제는 중국에서 가성비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 같다. 딥시크도 그렇고요. 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여러분들 진짜 이걸 싸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중국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비싼 가격에 진짜 다 구독료를 내고 그걸 쓸 뻔했다. 이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창안에 지금 아바타 06 이미지가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 가지 색상이 있고요. 지금 1200 킬로 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붕에는 라이더가 있고 이쁘게 잘 빠졌죠. 야 진짜 디자인 하나는 이제는 이쁘게 잘 뺍니다. 야 이 차 하나만 사 주실 수 있으면은 사 주실 분 계신가요? 저 사 주면 열심히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참 이쁘다. 진짜 이쁘게 나온다. 차가 진짜 이쁘게 나와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의 지금 ET9은 지금 높이 30 센티에서 길이 22.5 센티 22.5 미터에서 경사로에서 80 킬로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과하는 영상이 있긴 한데 이 자율주행 안전 테스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점프하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게 아마 서스펜션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 테슬람들은 "이게 또 안 된다. 이거 중국 기술을 어떻게 믿냐." 이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미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믿냐."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니오에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도 또 보면은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AI가 분석을 하고 피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사고를 줄여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기능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사고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많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니오의 자동 회피 기능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기가 회피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다. 이제는 AI가 위험을 판단하면 알아서 이제 피해 주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까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안 자동차 있잖아요. 창안이 25년 말에 시제품 자동차에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1,500 킬로 이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창안은 지금 26 년까지 차량용 고체 전지를 검증을 하고 27 년에 단계적인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안에서도 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27 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아디랑 CATL도 27 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참 이런 경쟁을 봤을 때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이 충전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비아디의 충전 기술 뭐 "5분 만에 400 킬로 충전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그렇게 "못 믿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내일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요, 짧게? 그 비아디가 왜 가능한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득을 해 드릴게요. 한번 그거 들어보시고요. '아 가능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여 드리고요. 내일 한번 보여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R2의 차체 구조 전반에 대한 대형 고압 다이 캐스팅,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이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도 이 다이 캐스팅 공법으로 다 찍어내는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차체 구조물을 찍어내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안전 뭐 "목숨 걸고 탈 수 있냐." 아직도 이런, 예, 꼰대 같은 소리를 아직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제 유튜브 보시는 60대 분, 그다음에 70대 분, 혹시 80대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진짜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제일 뭐 앞서가는 세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20대 30대 애들 댓글 다는 거 보면 엄청나게 꼰대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중국이 뭐 기술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대가리에 든 게 없으니까 좀 찾아보고 자기가 확신이 서서 쓰면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걸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한지 알겠지. 참,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체를 조립하면요, 뭐가 좋냐면 봐봐요. 하체 조립에서 50 개의 스탬핑과 300개 이상의 조인트가 제거를 된다면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그리고 이 작업이 단순화되면서 효율성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암모니아선 있잖아요. 암모니아 벌크선, LNG 벌크선 이런 게 한국 아니면 중국밖에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기술도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인가 방산 업체인가가 또 뭐 이 뭐죠? 주주가치 희석을 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역시나 회의 국장 사전에는 "장투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장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 가치 투자 개나 주라고 합니다. 네.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아디는 해외 출시가 더 많아졌다. 시골이 지금 모로코에서 또 출시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모델이 과테말라에 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남미나 아니면 뭐 전 세계 나라에 막 미국 제외하고 다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의 선전이라는 이 9,200 대의 차를 실을 수 있는 또 이제 비아디 전용 선박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야, 얘네들은 비아디는 얼마나 이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선박만 지금 뭐 5 대가 된 것 같죠. 5 대가 되고 또 이제 3대 더 늘린다고 하는데, 야 진짜 너무 무섭다. 몇 대를 1 년에 진짜 1,000 대, 1,000,000 대를 수출하려고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 얘네 생산과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더 커질까, 이 뭐라고 해야죠? 매출이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질까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주식을 살 수 있으면은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많이 못 사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이게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100주 가격이요. 지금 가격으로 한 700만 원 넘는데 8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한 번 사는데. 그래서 선뜻 사기에는 쪼금 부담스러워서 참 그렇습니다. 그냥 중국이 좀 거래가 쉬워져야 될 텐데. 그리고 샤오펑은 25년 6 월에 그라치에 위치한 여기 공장에 현지 조립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펑은 유럽에서 이제 쭉 많은 판매를 거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최근에 위안 플러스 여기에 스마트 드라이빙 여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해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중국 전기차는 잘 나가고 있고요. 아직도 이런 위력을 모르고 있는 테슬라미들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교수들도 없는 것 같아요. 교수나 그런 거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이 무조건 짱이래." 그런 거 보면서 '아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시대 변화를 못 읽고 있는 건가.' 그런 거를 우리가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라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그 똑똑하신 분들도 점점 꼰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금 중심이 점점 중국과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직도 뭐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